자,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야, 이거 진짜 엄청 큰 거 터졌다. 뉴스타파. 윤석열 1등 명태균 여론조사를 조작 증거를 첫 확인했다 이건데, 원래 홍준표가 1등이었던 거를 윤석열 1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야, 이씨, 참. 이 정도 됐으면 홍준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판에 다음 판에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억울함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대구의 간신. 대구의 간신. 아니 명태균 없었으면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럴 가능성이 네. 훨씬 높죠. 자, 어떻게 조작했나 한번 볼까요? 정상조사, 조작조사 이건데 홍준표 30.1%, 윤석열 29.8%인데 이거를 살짝 손만 좀 대면, 야, 조작조사 응답자 1,403명, 정상조사에서는 1,038명이었거든요. 이거 숫자를 임의로 늘리면 윤석열이 1등 30.1, 홍준표 27.3 이렇게. 와. 야, 씨. 아니 이게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30문제가 있는데 앞에 세 문제 1, 2, 3번 풀어봤더니 다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아 이거 100점 얘는 100점짜리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차님이 나쁜 짓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근데 지금 이건 우리가 이렇게 방송 중에 몇 번 이야기했던 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어떤 대답을 할지 아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정상조사 1,038명을 했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이기는 거 나왔어. 좋아, 탄 풀어라. 아. 뭐 대답을 뻔하게 하는 사람한테 추가로 전화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똑같은 의혹제기를 해왔거든요. 답정너. 전화 잘 받는 사람들 성향을 알고 있으면 뭐든지 조작 가능하다. 근데 아마 여기에다가 또 보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서울의 남자 20대. 20대가 필요해. 근데 공교롭게도 3명만 답을 했어. 근데 다 윤석열 지지자야. 그러면 이걸 보정을 해서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100%네. 참 어쩌군요. 근데 이제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비공표 여론조사 응답수를 갖고 장난친 거네 지금. 원데이터는 1,277개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1,000개 정도를 더 넣어서 2,318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거 보면은 저 하나 빼놓고는 다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그 말씀해 주시는 분들 얘기를 보니까 추가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써넣은 거라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랑 야sin이 말한 거랑 합쳐진 거야. 맞아요. 내가 순진했네. 이거 엄청난 죄인데요. 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저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여론조사 꽃 이야기 하던데 불법 안 저지르려고 엄청 노력하는 여론조사예요. 더군다나 이거 김어준이 거니까 이재명 높게 나오겠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굉장히 공정하게 합니다. 근데 저런 여론조사를 아예 숫자를 바꿔 쓰는 방식으로 저렇게 했다고? 아니 대선 토론회 때 말 한마디 뭐 한 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몇 번 하고 압수수색 하는 마당에 이 정도면은 당선 무효에다가 지금 광화문에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걸어놔야 돼요? 거꾸로. 대롱대롱. 거꾸로.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우리는 열받는다. 대통령을 뺏긴 거예요. 사기 대선 맞고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보도가 이거였죠. 지금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저 신용환 님이라고 전에 새날에 나오신 적도 있는 네. 신용환 님 대선 당일날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 이건 뉴스타파 단독은 아니고요. 민들레하고 굿모닝 중성이 공동으로 했던 바로 그건데 뉴스타파가 다시 저 신용환 님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 봉지욱 기자가 이제 좀 큰 거 터진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사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신용환 교수님이죠. 신용환 교수도 처음에는 몰랐대요. 명태균 씨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그 제목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 속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노트북을 다시 뒤져보니까 자료가 나왔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이후에 서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대선 당일까지도 경선 뒤 관계 단절 용캠프스 대선 당일도 명태균 여론조사로 회의. 그 입만용을 거짓말이야. 저거는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실 비서들이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답을 했을 거 그렇죠, 아니야. 경선 뒤 관계를 단절했다고. 왜 그 한동훈이랑 둘이 저 뭐야 그 취조하듯이 했던 바로 그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 대선 관련해 갖고 뭐 나는 그 관계를 끊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뭔가 좀 달랠 게 있어 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던 모양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비공표용은 나만 봤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게. 아니 나만 볼 거면 왜 조사하냐고 돈 들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만 볼 거면 조작을 왜 하냐고.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나만 볼 거면 진실을 봐야지. 왜 조작해가지고 조작된 걸 보고 기분 그렇죠.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만 거울 볼 거면 성형수술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야, 씨, 그쪽이 너무 특화돼 있는 거 아니야? 아우, 역시 사람들이 천재라더니 틀린 말이 아니구만. 돈을 썼는데 자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명태균 회사에서 한국 뭐 사회여론연구소 뭐 이런 거에서 P&R한테 의뢰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P&R은 ARS 투표하는 장비가 있는 거고,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샘플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거고,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보려고. 실제로 나 혼자 보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아, 진짜로 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 혼자만 본 의미인데,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기는 결과를. 내가 봤을 때 명태균은 사실상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혀가 계속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도와줘. 나 더 큰 걸 불 거야. 딱 이제 그 구조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자, 신용환 우리 교수 폭로 정리 한번 해보면 명태균 보고서 윤석열 캠프에도 존재했다. 보고서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야, 씨발, 나 진짜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조작된 여론조사로 전략을 수립한다고? 그 결과는 이겼으니까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이겼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회의 결과도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갖고 하여튼 계속 회의를 한 거니까 윤통이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 뭐. 야, 근데 야 우리 대선 끝나고 2년 넘도록 명태균의 존재를 아예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명태균이 완전히 막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네. 야, 윤석열 캠프 손흥민이야. 아주 그라운드를 지배를 하는구만 아주. 근데 저게 점점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류를 보면 오늘 이제 신용환 교수까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마치 그 이제 공중파에 나오는 기자나 뭐 패널들이나 심지어 민주당 측으로 나오는 패널들까지 이 신용환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에 입수된 경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 몰라서 이게 지금 불확실한 자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본인들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파일이 직접 그 캠프 안에 있었던 사람한테 나온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지금 그 자료가 이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공표 보도 불가.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석구자. 면밀 조작 보고서네요. 날짜를 한번 보세요. 2022년 3월 8일 대선 이틀 전 자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스텝이었던 우리 신영원 교수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 윤석열 49.9 후보 지지도 윤석열 49.9 이재명 40.8 이걸 놓고 자기들끼리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무슨 회의, 무슨 내용을 했냐.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이재명 후보를 거의 10%포인트 앞서는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아름아름 새나가고 찌라시로 돌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그다음 이런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기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미참여자는 지금 후보 지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은 58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0.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본투표를 집중해달라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런 것들이 다 지금 신용환 교수가 내놓은 이 자료들은 이 자체를 명태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선 이후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분 처음에 새날 나왔을 때도 지금 그 민주당 영입인재 제 15호잖아요. 아깝게 떨어지시긴 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캠프까지
저번에 우리 새날로건 뭐라 그랬냐면요. 정부 무능부임에 굉장한 자괴감이 든다. 결제해줘야겠다. 결제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캠프에서 보고 이제 바로 정말 따끈따끈하게 딱 옮겨오신 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탈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태를 봤으니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분이 지금 저는 봤을 때 저게 이제 외장 하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외장 하드를 저걸 자료를 나눠줄 때 여러분들 외장 하드 다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한 명씩 넣어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이메일이나 뭘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그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그 경로를 찾는 거는 신용환 교수의 몫은 아닌 거잖아요.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신용환 교수가 외장 하드 제출하면 끝나요. 어차피 모든 디지털 파일은 최초의 기록 시간은 연구 기록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걸 뭐 지우거나 삭제한다고 변형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신용환 교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까말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귀찮아지거든요, 나중에. 맞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 두도록 조언했고 경선 막바지쯤이에요. 본 후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센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저것도 거짓말이지만 그러면은 그 경선 막바지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같이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명태균하고 어떤 무슨 거래를 했길래 지금 명태균이 저토록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거짓말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태균하고 합법적인 무언가를 했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불법적인 걸 했기 때문에 난 명태균 몰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명태균 수사를 덮어버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명태균이는 지금 오늘도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 뭐 고발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명태균이는 윤석열 또는 윤석열 검찰한테 SOS 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구린 게 있으니까 명태균은 안 만났는데 그 후로 계속 만났잖아. 네, 저게 저런 보고서가 어차피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 다 탄로날 보고서지만 사실 책임질 필요는 없는 보고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내가 수학 점수를 50점밖에 안 나오는 실력인데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줄 때는 80점을 보여줬다고 칩시다. 근데 막판에 학교 입학 시험을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고쳐서 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저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 일종의 도박인데 저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 때까지는 이 사람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으로 돌아간 거지. 맞죠. 아무것도 없이 저런 모래성을 쌓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진짜 불법은 윤석열한테 돈을 받지 않고 윤석열한테 이제 그걸 해줬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결국엔 나중엔 창원 산단이네 뭐네 이제 명태균이 받는 대가가 나오는 거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명태균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매번 11번 나왔잖아요. 네. 녹취록에서. 빨리 달래 뭐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명태균이가 거짓말을 했지. 나는 저 대선 본선 뭐 갔을 때 서울 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 나왔지. 예. 그런 짓 한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강희경 씨만 비행기 타고 돈 받으러 간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명태균이 실소유주로 있는 미래보 사유연구소 거기에 소위 바지사장 이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선진술서를 써요. 잠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잖아.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 거기에 명태균이가 비행기 타고 돈 받으러 간다고 계속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30쪽짜리 자술서 진술. 야, 저 자술서 30장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답답하고 억울했나 봅니다. 술술 썼다는 네, 거죠. 네. 지금 이 사람 미래한국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소 소장이라서 이제 대표라서 소장인 건데 이 사람이 김영선의 친척이기도 하고 김영선의 보좌관이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이 사실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잘못된 걸로 지금 수사받고 막 이런 몇 번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로.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를 하지 못해서 계속 바지 사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간 거였고 이게 뭐 강희경 씨와의 이 틀어진 걸로 보더라도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한 걸 맡긴 사람들한테 잘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윤석열의 형량이 나왔습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
최소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사전 수뢰 또는 제3자 뇌물 공여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쉽게 표현하면 이건 뇌물입니다. 그 10년이면은 술 끊고 건강해질 시간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좀 맨정신으로 살아봐야 돼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 예. 그 대장동 사건을 갖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배임죄를 뒤집어 씌웠잖아. 돈 받은 증거가 안 나오니까 손해를 끼쳤다는 거야. 5천억 이상 환수했는데.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거는 얼마나 때릴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명태균이 오늘 글 페이스북에 하나 어제 썼었죠.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 아직 안 받았을 거야.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거짓말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는 조작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정권교체 이 한 몸 바쳤다. 건곤일척이다. 왜 건곤일척인지 저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아직 큰 거 건더기가 남았다는 건가?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저거는 건곤일척은 윤석열 김건희 타는 말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저 문장력 이런 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땐 뭐 쓸데없는 데다가 막 물음표 막 치고 그러니까 김건희 수준하고 좀 비슷해. 근데 건곤일척이다라고 하는 말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하는 말 같아요. 니들이 나 보호 안 해주면 너희들 위험해져 이렇게 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누구도 명태균 씨를 보호하기에는 명태균 씨가 지금 지금 깔아놓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10분의 1만 진실이라고 치더라도 명태균 씨는 일단 최소 6개월은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감옥을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형량이 더 길어진다니까요. 간다는 전제하에 가장 짧게 끊고 나오겠다. 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명태균은 최소 6개월, 예. 윤석열은 최소 10년. 10년이나 수뢰 공짜로 후 밥을 먹여야 부정처사죄. 된다니. 건강하게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열받는 거는 창원지검이 지금 뭐 뒷북 수사한다는 보도가 부산일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저거 계속 굉장히 늘어뜨릴 거예요. 엄청 늘어뜨릴 거예요. 몇 개월 갈 거란 말이야. 창원지검장 눈빛을 봤잖아요. 근데 결과는 주가 조작 사건처럼 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핵심 인물도 수사를 아예 안 하는 느낌.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하는 척하기 그렇지. 네,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검사가 없는 부서에다가 배당하고. 네. 자,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이제 그 명태균 사무실에서 집기를 옮겼던 부동산 회사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이제 저 동네에 있는 부동산. 네, 지인의 부동산인데 명태균이 이제 그 미래한국 속에서 가지고 있던 컴퓨터나 이런 것들 집기를 여기에다 옮겨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오기 한 달 전에 저기에서 다시 빼서 다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이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다 뺀 거 아니냐. 저기 부동산 좀 보세요. 우리 집보다 깨끗해. 저기서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검찰이. 저기서 누워 자도 되겠다.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봐봐요. 이게 지금 명태균이 압수수색에도 여유로운 명시 검찰에게 수고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저번에 한번 대통령실에 사람 왔다 그랬죠. 네. 그때 걱정하지 마. 아마 그런 확약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여론에서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 김재원 같은 사람들이 막 이제 알짱알짱 하니까 거기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카톡이나 이런 걸 까잖아요. 와, 그 김건희 좀 처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명 선생님을 믿고 자기 남편 막 완전 개무시하는 지가 그 뭘 사건.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검찰은 강제 수사 돌입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오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모습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권력을 가장 세게 지금 쥐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검찰총장이 아니었던 김건희도 누가 증인을 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던 정황이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있었는데 명태균 같이 지금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저런 일정을 몰랐을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명태균을 지금 최대한 봐주고 윤석열, 김건희랑 연관을 없게 하려고 검찰이 기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 네, 잘 풀고 싶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 정권이 뒤집어지잖아요. 명태균 징역 6년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6년으로 늘어나요. 명태균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제 완전히 전선이 역전이 됐어요. 아유, 자 여기까지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방송 주변 우리도 엄청 빡세요. 준비 다 해놨어. 자 가자. 또 늘어나. 단독이 계속돼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오셨네요. 마티즈 이야기가 나오네요. 세련되게 스파크로 대체해 주세요. 후달려서 못 살겠습니다. 명태균님 화이팅. 명태균 씨는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황금이 두고 절대 안 간다. 그렇지. 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파이팅. 자 여기까지. 채널 구독. 지금 구독 타임입니다. 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새날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같이 눌러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877-0629 전화하시면 새날 멤버십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네, 흑석 돌림. 정상인이면 저런 언어 능력인 사람들과 카톡 한두 번 하면 안 읽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끌리는 밥.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끌리는 거야. 뭔가 막 4차원으로 막 글을 쓰면 그들을 알아먹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